예,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송기민입니다. 저희가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술 개발에 대해서 지난 4년 동안 R&D 과제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소개드리는 자리라서 굉장히 저희 기쁘게 생각하고요. 자세한 내용보다는 결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주영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종 목표는 그 네트워크에서의 교통 신호를 최적화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호 최적화를 위해서는 이제 계측이 지금 교통 상태에 대한 계측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신호에 대한 최적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계측 연구, 그 다음에 그걸 통한 신호 제어 연구,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그 왼쪽에 보시면 이게 전통적인 교통 계측기인데요. 그 디텍터, 루프 디텍터라 그래서 코일을 밑에 도로 밑에 깔고 차가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해서 차가 지나가면은 이제 유도 전류를 감지를 해서 이렇게 파형을 만들어서 차량을 검지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렇게 화상 기술로 컴퓨터 비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그 교통 상태를 계측하는 것을 옮겨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이제 측정을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그 교통 밀도인데요. 그 교통 밀도라는 건 우리 교통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지만 단위 거리 안에, 그러니까 단위 길이의 도로 세그먼트, 도로의 구간 안에 차가 몇 대 들어 있는지를 순간적으로 세는 겁니다. 물론 뭐 사람이 셀라 그러면 항공 사진을 가지고 이제 세면 되겠는데 상당히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겠죠. 그래서 그거를 순식간에 카메라에 나온 영상을 가지고 차량이 많이 있다, 또 소해지면 적어진다, 뭐 이렇게 잴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도를 재기 시작하면 밀도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 분석에 활용이 되는데, 교통 서비스를 결정하는 첫 번째 척도가 교통 밀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통 밀도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속도도 이제 어떤 정확한 지점에서 계측기가 위치한 지점에서 순간 속도를 재는 거는 기존 계측기로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건 뭐냐 하면 공간 평균 속도라고 해서 교통에서 기본이 되는 파라미터인데, 특정 구간 안에 움직이는 차들의 평균 속도의 평균이라는 얘기죠. 그것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차들이 정지해 있으면은 속도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차들이 한 대라도 움직이면은 이제 평균 속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속도가 올라가는 이런 계측기가 마련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신호 제어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파라미터는 정체입니다. 그래서 교통 차량당 정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호를 최적화하게 되는데, 그 정체를 직접 잴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었던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해서 이 부분을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 개념은 그렇습니다. 계속 연속된 비디오 프레임에서, 비디오 이미지들에서 정지된 차량의 수를 계속 누적해서 세 나가면, 그리고 그 타임 슬라이스를 곱해 나가면 그게 이제 누적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직진 차량은 다 서 있기 때문에 누적 지체가 상단에 있는 그래프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회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좌회전이 이제 그 지체가 이제 다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체가 없는 부분, 그래서 다시 좌회전 신호가 막히면 이제 누적 지체가 올라가는 이런 실시간으로 이 교차로 정지선에서 한 200m 정도의 거리에 차들의 지체를 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게 이제 저희 연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드블럭에서 간편하게 교통량을 잴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교차로에서 교통량을 측정할 때는 정확하게 그 차종 구분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개별 차량을 추적하는 기술을 통해서 차량을 추적을 하지만, 모든 도로 구간에서 만약에 AADT, 연평균 일교통량을 우리가 구하고 싶다 그러면 단순히 카메라 한 대하고 이제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AADT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검지선을 그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설정된 검지선을 지나는 신호를 정제를 해서 그래서 차량이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직까지 저희가 그 앞단에서 연구를 했던 이제 소개를 드렸던 부분은 그 차량을 집합적으로 어떤 교통 상태를 저희가 도로 구간에서 측정을 하는 방법이었다면 이제 최근 추세는 이제 그 딥러닝의 어떤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난 이후에는 개별 차량을 한 대 한 대 다 추적을 해서 디텍션 한 후에 따라가면서 이 차가 어떤 거동을 보이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연구 처음 시작에는 집계적인 어떤 계측 방법을 활용을 하다가 연구 중반 이후에는 이러한 그 디텍터를 이용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새로운 방법을 저희가 도안을 한 겁니다. 물론 일반적인 오브젝트 디텍터에서는 왼쪽처럼 이제 바운딩 박스라고 해서 사각형을 이제 인지하는 영역으로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 보시는 바와 같이 사각형으로 이제 바운딩을 하면 그러니까 경계를 표시를 하면 굉장히 이제 빈 공간들이 많이 포함이 돼서요. 그 디텍터가 이제 쓸데없이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 자원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차량이 대부분 이게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타원으로 바운딩을 하면 경계를 치면 훨씬 더 유리하게 자원을 아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시행을 해서 상당한 그 자원을 그러니까 계산 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그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는 그 저 교차로에서 디텍팅을 하려고 하면 각 어프로치마다 그러니까 각 접근로별로 카메라를 하나씩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험한 결과 저렇게 이게 어안 카메라라고 이제 4웨이 카메라인데요. 네 방향 어느 방향이든지 다 올웨이 그 촬영이 가능한 그런 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그 카메라 한 대로 교차로 하나를 커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텍터가 이제 비전 디텍터가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날씨라든지 아니면 시간대에 따라서 밑에 여기 사진에 보시면 새벽부터 저녁 시간까지 밤 시간까지 주변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 변하는 환경에 의해서 그 하나의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을 경우에 계측에 대한 그 정확도가 떨어지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고 그러면 레짐을 나눠서 그러니까 시간대를 나눠서 한번 알고리즘을 별도로 그 적용을 해보자라는 차원인데요. 시간대를 미리 나눠 놓는 개념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그 비디오 프레임에서의 어떤 변화를 감지를 해서 위에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감지된 변화에 의해서 알고리즘을 자동으로 스위칭하는 바꾸는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 정확도를 올리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제 측정에서 이제 제일 어려운 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딥러닝 모델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딥러닝 모델들이 다 지도용 학습이라 그래서요. 그 이미 실현된 결과값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 상태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진을 뭐 수만 장, 수십만 장이 있어야지 그걸 통해서 모형이 학습이 되고 학습된 모형으로 답을 모르는 사진을 갖다가 댔을 때 거기에 대한 교통 상태를 계측을 하게 되는 건데요. 사람이 손으로 그 훈련용 학습용 데이터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상의 교통 상태를 만들고 그 가상의 교통 상태는 왼쪽 그림처럼 이런 뭐 아주 단순한 이제 만화 같은 그림인데요. 이거를 실사 그림으로 페이크해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이용한다 그러면 무한대로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총 계측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가 만든 이제 간편하게 만든 소프트웨어고요. 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그 비디오를 CCTV나 다른 카메라를 통한
영상 자료를 확보를 하고 그 영상 자료를 통해서 교통 상태를 측정한 이후에, 그러니까 교통 상태라 하면 뭐 교통량, 속도, 밀도, 지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계측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비디오는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디오에 들어있는 차량 번호라든지 뭐 사람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센터로 올라갈 이유가 없겠죠. 괜히 무거워지고요. 그다음에 통신량 많아지고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저희의 개념은 현장에서 계산해서 휘발성으로 비디오 프레임은 다 날려버리고 거기서 계측한 교통 상태만 서버로 올리는, 센터로 올리는 그런 개념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저게 저희가 개발한 그 계측기입니다. 그러니까 통합 계측기이고요. 저 아무데나 들고 나가서 세팅만 하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이 지금 세팅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건데 저렇게 일단은 영역 Q 길이를 재거나 아니면 그 밀도를 잴 수, 속도를 잴 수 있는 영역을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뭐 좌회전 차로수도 설정을 하고 정지선도 설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교통량, 정지선을 지나가는 교통량, 그다음에 그 영역 안에 교통 밀도 이게 Q 길이가 되겠죠. 그다음에 속도 움직이고 있는지 안 움직이고 있는지도 측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교통 신호의 파라미터인 그 지체를 잴 수 있는 그런 엠베디드 기계를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뭐 범용돼서 유니버설하게 뭐 보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열이 많이 나가지고요. 저게 현장에서 얼마나 버틸지는 저희 하드웨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 전문가를 통해서 열을 식히고 그다음에 모형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내년도에 저희가 더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측된 결과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교통 신호입니다. 근데 개념을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요. 그 지금 단독교차로의 예를 들었을 때 저 단독교차로가 지금 인공지능이 제어를 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뇌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인공지능 에이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뇌 에이전트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하면은 차가 막힐 때 이제 교통 순경이 현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교통 순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교통 순경이 눈으로 이제 네 방향의 접근로에 대한 그 교통 상태를 확인을 하고 다음번 신호를 어느 방향으로 줘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걸 이제 저희가 액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돌아가는 이게 피드백 시스템인데요. 시행착오를 거쳐서 교통 순경이 어떻게 하면 지체 딜레이를 미니마이즈하고 그다음에 Q 길이를, 그러니까 대기 행렬의 길이를 최소화할 것인가를 깨닫듯이 이 친구도 이제 랜덤하게 실행을 해본 결과 이제 반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는 학습된 결과를 이용을 해서 똑똑해지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측을 한 이유는 어떤 이제 무작위로 액션을 취하고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는데, 실험을 하는데 어떠한 무작위 실험이 잘 됐으면 상을 주고 잘 안 됐으면 벌을 줘야 되는 겁니다. 저희 에이전트한테. 근데 그렇게 상과 벌을 계산을 하는 방법이 정확해야지만 이 인공지능 신호가 같이 정확해지는데요. 그 상과 벌의 기준이 뭐냐 하면 교통 지체라든지 Q 길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교통량, 스루풋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계측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이제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계측이 잘 돼야지만 제대로 된 상과 제대로 된 벌을 줄 수 있으면 교통 신호기가 똑똑해질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일 교차로를 대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향후에가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 목표는 네트워크 차원에서 전체를 감시하면서 전체를 최적화할 수 있는 신호기입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각 교차로가 하나의 인디펜던트한, 그러니까 독립적인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고요. 저게 이제 초기 단계고, 지금 저희가 와 있는 단계는 맨 왼쪽에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하나의 인공지능이 교차로 4개, 10개, 20개를 한꺼번에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스템 내에 뭐 혼합 지체를 통합 지체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신호기를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 실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4개를 가지고 처음에 실험을 했던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교차로 간격이 좀 짧습니다. 근데 이건 저희 실수였는데 교차로 간격이 짧을 때 HCM의 매뉴얼에 보면 동시 신호를 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얘는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중에 수렴된 모델 상에서는 저 위쪽 도로의 동서방향에 동시 신호가 터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스스로 인공지능이 터득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저희 실험은 이제 현장에서 하기는 어렵죠. 이게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상황, 이게 이제 신도림역 근처에 교차로 15개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인데요. 실제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교통량도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 있는 실제 피크시 교통량을 이제 모듈레이션 해갖고 집어넣은 거고요.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로 변했을 때는 이 교통 상태를 인공지능이 인지하는 좀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효율적인 방법이 그래프 컨볼루션이라는 방법이라서요. 어떤 하나의 도로 구간에 영향을 1촌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 구간에서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 2촌으로 연결된 도로 구간까지 확장이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3촌까지 이렇게 공간적으로 확장되는 스페이셜 프로파게이션을 컨볼루션,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인데요.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전체 네트워크의 교통 상태를 축약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 결과 지금 15개의 교차로를 한꺼번에 지금 제어를 하는데 왼쪽은 기존 교통량 집어넣고 기존 고정 신호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이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 신호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보시면 왼쪽은 상당한 큐 이제 대기 행렬을 볼 수가 있고 딜레이가 자라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은 인공지능이 이걸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신호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랜덤입니다. 그래서 예측 출발하거나 이런 시민들이 있다 그러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고 하지만 미래에 자율차가 들어온다 그랬을 때는 자율차가 예측 출발할 리는 없으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신호 순서를 마음대로 바꿔서 최적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저희 현실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 이 방법보다는 조금 보수적이지만 신호 순서는 정해놓고 신호의 듀레이션만 시간만 바꾸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요거보다는 훨씬 쉽죠. 그게 그 방향으로 현실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른쪽은 이제 결과인데 지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기존 신호보다는 지체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마지막 설명이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새로운 인공지능 신호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영역을 넓히는 겁니다. 지금 스스로 알아서 하는 영역이 아직까지 모든 연구자들이 집중하는 것은 신호를 바꾼다 아니면 신호 시간을 바꾼다 여기에 집중돼 있지만 저희가 지금 연구해서 성공한 결과는 인공지능이 신호의 목표, 그러니까 목적까지도 신호 운영의 목적까지도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증명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포화 상태에서는 신호를 자주 바꿔서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게 최고선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딜레이를 지체를 이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아침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꽉 막혀 있으면 신호를 딜레이 미니마이제이션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신호가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로스 타임이 길어지죠. 이럴 때는 좀 신호 길이를 길게 줘서 스루풋 통과량을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 목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교통 상태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자동으로 알아서 바꿔줄 수 있는 신호기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활용 사례는 지금 계측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서 계측한 거를 엣지에서 컴퓨팅해서 최소한의 교통 스테이트 베어리어블만 센터로 보내서 서버로 보내는 그런 개념이 맞고요. 그렇게 해서 보내진 교통 상태의 데이터를 통해서 서버에서 이제 딥러닝을 돌려서 이제 강화학습을 통한 인공지능 신호 솔루션이 나오면 그걸 다시 현장으로 보내서 이제 신호기를 조종할 수 있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진짜 될지 안 될지 현실에서. 하지만 저희가 연구한 결과로는 이런 식으로 그 방향을 잡아야지만 미래의 어떤 교통 최적화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 저희 신호 시스템을 좀 줄여서라도 현장에서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게 저희의 꿈인데 잘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